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반대로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모든 주식 투자의 이론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좌파가 권력을 잡든 우파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시세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돈을 보유한 사람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 한쪽이 더 우수할 때에만 시세는 움직이죠.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장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여기서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에 대해 나옵니다.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날마다 그날의 시세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에게 전혀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그것은 날씨만큼이나 변동스럽죠.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의 변동에 대해 어떤 논리도 찾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고유한 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둘째,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동일할 경우 주가는 큰 변동 없이 머무른다. 아무리 이윤이 좋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이 유망해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파리증권소를 처음 출근한 날에 한 노신사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들려줍니다. 좋은 걸 하나 가르쳐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많은지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이 말은 코스톨라니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반대로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거죠. 모든 주식 투자의 이론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좌파가 권력을 잡든 우파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시세에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돈을 보유한 사람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람 한쪽이 더 우수할 때에만 시세는 움직이죠.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주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6장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주인과 개 중 주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조 아니면 장조. 주식시장에서는 10년간 지속되는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가 이런 트렌드에 맞춰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먼저 그 트렌드의 배경음악이 장조인지 아니면 단조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쟁 또는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 이 두 가지 요소가 주식시장에 흐르는 주제음악을 결정합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코스톨라니는 소액 투자자든 대형 투자자든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했고, 또 투자에 성공하고 싶거든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주식시장을 보거나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호황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현재의 침체기를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주식을 파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코스톨라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하다고 합니다. 1912년 이후 세계는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더 이상 전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화약 냄새가 풍기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국가의 화폐 또는 금만이 유행했죠. 유럽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새로운 시대는 미국만이 거대한 세계 강국이 되는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그것으로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죠. 그것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그린라이트를 켰고 지난 수년간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발전. 앞서 언급했던 반려견과 주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반려견과 주인, 즉 경제와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업의 수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도 지속적으로 오르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개가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버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다소 늦더라도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우가 그러했죠. 경제지표나 기업 이익에 비해 주가는 무려 20년이나 앞서가고 있었고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개가 돌아오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제만 발전을 한다면 때때로 실현과 동료가 찾아와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구조적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럴 땐 아주 노련하게 주식시장의 상승 혹은 하강 국면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과물에 대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세 정책입니다. 스웨덴처럼 자기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입니다. 독일에서 규제로 환영받지 못한 유전공학은 미국에서 둥지를 틀었죠.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떠돌이 악사들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돈이 없으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톨라니는 자신은 돈의 수급을 방해하는 금본위 제도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금본위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말이죠. 화폐의 강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금 보유량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력이고 국가 재정의 경영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근거는 없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금본위제가 아닌 훌륭한 중앙은행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지휘자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중앙은행이 돈을 양을 줄이려 한다면 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장에서 말한 장기적인 관점이란 경제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전쟁의 유무와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인과 개 중 주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부적절한 조세정책, 과도한 규제,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장에선 개의 움직임, 즉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나옵니다. 7장,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앞서 말했다시피 이번 장에선 개의 움직임, 즉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 주식시장이 앞선 장에서 말한 요소 등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경제와 함께 완만하지만 서서히 오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 주식시장은 개의 모습처럼 급속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중기적인 영향 요소는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주식 거래가 활발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대중의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두 요소가 긍정적이면 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둘 다 부정적이라면 주가는 내립니다. 둘 중 하나만 긍정적이라면 주식시장은 재미없이 옆으로만 움직이죠. 여기서 나온 공식이 바로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생각에 중기 주식 트렌드에는 돈과 상상력, 이 경제 지표보다 훨씬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 중에는 돈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돈이 있으면 심리는 언젠간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심리가 좋지 않더라도 9에서 12개월 안에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반대도 동일합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9에서 12개월 이후 투자 심리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적어보려 한다고 합니다. 경기, 중기적으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앞서 말했다시피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의 온도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호황기에 기업들은 늘어난 수요를 위해 시설 투자를 준비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주식은 많아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신차의 공급이 많아지면 중고차의 시세가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중고차입니다. 불경기를 보죠. 불경기의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남는 자본으로 자사주를 사서 주주를 보호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축을 하게 되고 이 중 일부는 펀드나 보험을 통해 증시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배당금이 줄고 이윤이 감소하는 불경기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것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증권인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소비자 물가, 생산가, 임금 등이 오르면 시장의 분위기는 악화되죠. 하지만 이것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취하는 중앙은행들의 조치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가벼운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생산비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비가 올라가고 노조는 다시 임금 상승을 요구하죠. 마지막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금융에서 돌던 돈들이 유가물로 옮겨가고 여기에 오펙과 같은 기구가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면 생산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대량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결국엔 경제 위기가 옵니다.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각 나라 중앙은행의 방안도 같이 살펴야 하죠. 디플레이션, 증권시장의 가장 큰 재해. 디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원자재, 상품, 증권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소비자는 내일이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임을 알기에 아무것도 사려 하지 않습니다. 기업가들도 수요가 없으니 더 투자를 하지 않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앙은행, 금리의 독재자들.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퍼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리의 독재자라 불렸던 그는 과대평가된 면도 있습니다. 그 역시 3개월 이후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시세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여겨질 때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그저 경고를 통해 며칠 동안 제동을 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불황이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집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늡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불황이 오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일자리 걱정에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직접 투자나 소비 대신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죠. 경제 뉴스가 부정적이고 기업이익이 줄어들 때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는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
하락하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몇 차례 올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과잉 투자로 증시는 하락합니다. 그때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폭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경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올리게 되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경제가 긍정적이더라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빨리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론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시장은 돈이라는 요소를 쫓아갑니다. 즉 결국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9에서 12개월 뒤에 떨어지죠. 또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릅니다. 지금 안 오르면 9에서 12개월 뒤에라도 오르죠. 채권, 주식의 경쟁 상대.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단기 이자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채권은 장기 이자를 결정합니다. 이 이자가 높으면 채권은 주식의 경쟁 상대가 되죠. 즉 채권 이자가 높을수록 돈이 채권으로 흘러들어 주식시장에 부정적입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외화, 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유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코스톨라니는 그것이 증권시장에 좋을지 나쁠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환시장은 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플레는 해당 나라의 통화 약세를 부릅니다. 그때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할 수 있죠. 즉 인플레는 환율 약세를 부르고 이는 금리 상승을 유발해 돈이라는 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다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이 높을 때는 금리가 하락하여 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심리 1962년 출간된 코스톨라니의 첫 번째 책 이것이 주식시장이다 해서 코스톨라니는 인간의 심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심리의 강도 즉 대중심리적 반응이 얼마나 격렬할 것인지와 대략적인 시기 정도는 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선 돈 플러스 심리는 트렌드라는 공식에서 심리를 살펴봅니다.